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사. 네. 자, 이제 현대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현대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광복 이후 그리고 6.25 전쟁까지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었는지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광복 이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1945년이죠, 여러분들. 1945년 광복 이후. 자, 광복됐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태극기를 꽂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도 인정을 해준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외국으로 넘어가죠. 당연히 우리나라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미국, 소련, 그러니까 미국, 소련은 점령군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들에 의해서 이 질서가 좌지우지 되는데, 그래서 열렸던 그 회의가 무엇이다? 그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이 신탁통치,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우선 신탁통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근데 신탁통치, 임시정부 수립, 신탁통치 반대, 특히 우익 쪽,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임시정부 수립, 여기 이제 꽂히는 거는 또 좌익 진영. 이제 이러면서 극심한 이 좌우 대립이 전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대립은 미소 대립까지 연결되면서 결국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질 못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미국과 소련도 지금 제대로 합의를 못 보니까, 야, 이제 이승만의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 나와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남한만이라도 정부 세워가지고 소련 격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운다? 이건 지금 남북 분단을 지금 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겁니다. 좌우 합작운동. 자, 그런데 이 좌우 합작운동은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도 대립해, 좌와 우도 대립해, 좌우 합작 운동도 안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 주도하에 유엔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 버려요. 유엔으로.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원래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다시 두 번째 국제기구 유엔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거야. 이러면서 유엔에서는 그러면 뭐 여타여타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일단 선거해 라고, 선거할 수 있는 곳에서 선거해, 남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50총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50총선. 여기 이제 1948년도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을 선출하게 되면서 결국 이 50총선의 결과 국회의원이 만들어졌고, 이 50총선의 결과 이제 만들어진 그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제헌헌법이다라고 해요. 제헌헌법.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제헌절 아마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쉴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지금 쉬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하면 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때는 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짜 알아요. 쉬면 알아요. 7월 17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헌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헌헌법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고 있더라. 근데 이 제헌헌법에서 이제 이 제헌헌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반민특위.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잖아요. 이 반민특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이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었다. 근데 결국 이제 반민특위는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요. 일제청산이 안 돼요. 그다음에 농지개혁은 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5.1 50총선으로 지금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된 거잖아요. 이 재헌헌법의 결과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남한에도 수립되었지만 북한도 수립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다음에 나올 그 비극적인 사건, 그게 무엇이다? 그게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 6.25 전쟁에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낙동강이 밀리잖아요. 밀리는 건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사건. 그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결국은 다시 이때 또 밀리네. 누가 들어와요? 이때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죠?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또 서울을 빼앗겨.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일사후퇴. 자, 일사후퇴가 되었고 결국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휴전. 휴전되고 그 이후에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크게 이제 광복 이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질서에 의해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 그래서 이 문제 유엔은 넘어간 거야. 근데 유엔 넘어갔는데 결국은 남한만의 어떤 그 정부 수립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거는 남북 간에 서로 다른 정보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6.25라고 하는 동족 상대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덩어리 세 개를 좀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 접근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하나만 더 좀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20문항 중에서 19번 문항 위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4.19입니다. 4.19 혁명이죠. 자, 이 4.19 혁명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어요. 자, 일단 이승만 정부예요. 여기 4.19 정부에서는 지금 이승만 정부를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가 뭘 했냐면은 이승만 정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정선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여기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죽어서 시신으로 떠오르냐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을 맞아가지고 시신을 떠오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빵 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 과정. 요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19 혁명은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건데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그 저항하는 과정 속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추루탄 맞은 시신을 떠올랐고 결국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터졌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섰고 왜냐면 이거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5.18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인데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12.12 사태 신군부죠. 신군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
신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저항의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탱크, 뭐 총, 뭐 헬기 막 다 동원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군이 형성되면서 이 신군부와의 어떤 그 대립을 보여주었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5.18 민주화운동의 어떤 여러 기록물들은요,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8 광주, 전라도 광주가 무대가 되었었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87년이 되겠습니다. 4.19는 1960년이고요. 5.18은 1980년이고요. 6월 항쟁은 1987년이 되겠습니다. 자, 6월 항쟁은 뭐냐면 이 전두환 정부가 이제 들었었잖아요. 이 전두환 정부에서 뭘 하냐면은 계속 정권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 발표가 뭐냐면 4.13 호헌 조치, 지킬 호자, 헌법을 지키겠다. 이거 뭐냐면 체육관에서 대통령 계속 뽑겠다는 거예요. 4.13 호헌 조치. 이 과정에서 4.13 호헌 조치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막 벌어져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이제 밝혀집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항쟁이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이 맞고 쓰러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엄청난 거센 과정 속에서 결국 집권 여당 총재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6.29 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6월 항쟁의 결과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이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만들어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여당이 적고 야당이 큰 이런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민주화운동 있잖아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요거는 19번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면서 돌려 나오는 거니까 이거 내가 지금 키워드만 알려준 거거든. 이 키워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거든. 지금 19번 문제는요. 이거 키워드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거 안 할 거야? 다 알려줬는데 지금. 꼭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의 어떤 상황과 민주화 운동까지 키워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통일, 또 키워드 20번 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